우리 김탁 대전시 노인회장님하고 강동석 우리 동부 노인회장님이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 그렇게 잘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그냥 옮김 할까요? 요새는 증손자를 여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그러면 다 청년이에요. 증손자를 봐야 그 노인 내지는 어르신 측이든지 그냥 손자만 본 거 가지고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 허리도 좀 쭉 펴시고 그렇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대답이 현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식사하시고 이렇게 나른하실 텐데 소리를 한번 질러셔야 돼요. 어르신 자꾸 소리도 질러시고 힘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호를 하나 외칠 테니까 따라가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자만 본 분들은 노인이 아니고 어르신이 아니고 청년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요새는 100살까지 사십시오 이러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살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살까지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두 번 하면은 또 한 번 더 하면 300살까지 사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팔 이렇게 드세요. 네. 100살까지! 100살까지! 네, 300살까지 들어오세요.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사시는데 하루는 할머니가 친구들 만난다고 하고 갔다 와가지고 잔뜩 삐져갖고 들었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하네요. 할아버지가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집 아들이 뭐 7세인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그 집 손자가 뭐 좋은 학교 왔대? 아니라고. 그러면 그 집 며느리가 용돈 많이 있는데? 아니라고. 그럼 왜 그러냐고. 할아버지가 승질이 나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남편 살아있는 건 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죠? 네, 그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먼저 죽게 되면 다른 저기 영감쟁이들 만나고 그러면 내가 관뚜껑을 들고 나오겠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정말 할아버지가 조금 먼저 들어가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신이 나가지고 가서 막 친구도 만나고 다른 할아버지들도 만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 친구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러면 관뚜껑 열고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다 조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조치를 했냐고 그랬더니 그 산소 쓸 때 관을 뒤집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뚜껑을 열고 와가 지금 계속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그러신 분은 없겠죠, 그죠? 네, 우스갯소리. 네. 이런 얘기 마다 갈까요? 네? 재밌어요? 지금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뵈면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들 말씀대로 외정시대 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면 지금 살아계시면 86이세요. 근데 일본에 징용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하도 일만 시키고 밥을 안 줘갖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귤 껍데기, 우리 아버님 말씀으로는 뭐 밑감 껍데기라고 그러는데 귤 껍데기를 그 쓰레기통에서 꺼내가지고 드셨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 귤 알맹이를 먹고 버린 쓰레기통에 버린 그 밑감 껍데기를 먹고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생하시고 이제 애인한테 전화 왔어요. 이제 해방이 돼서 좀 이제 살만한가 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6.25가 나가지고 또 북한분한테 인민군한테 한참 고생하시고 또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시고 아까 우리 김탁
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부자 나라입니다. 그런 부자 나라에서 를 사실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자식들이 잘하느냐, 물론 뭐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자식들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포함해서 다른 자식들이 부모님들한테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르신들한테 남아있는 것이 안 아픈 데 가고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데라도 안 나오시면 집에 있어서 누가 말 붙여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또 모든 돈을 그냥 자식들 가르치고 입히고 그 다음에 충청도 말고 지금 내는데 결혼식에서 사진 차려주고 하는데 다 쓰시고 쓰실 돈도 없고 그런 형편이에요. 근데 이제 참 저도 보면 안타깝고 시골에 이렇게 가서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고 제가 작년에 충남 경찰청장을 하면서 경로당에 가보고 하면 그래도 경로당에 나오시고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괜찮으세요. 이제 이 시청이나 구청이나 군청에서 경로당 이렇게 운영하라고 얼마 정도 같이 모여서 겨울에 거기서 모이셔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10,000원 내지 뭐 20,000원씩 회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0원, 20,000원이 없어서 거기를 또 못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고 우리 대전에도 보면은 물론 어르신들이 뭐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예 논이 뭐하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휴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미역과 막 힘묻히게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그런 걸 모아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걸 보면 참 가슴 아프고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이런 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물론 정부에서 이제 더 잘 할 겁니다만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르신들 숫자가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아서 괜찮아요. 여기는 10%가 채 안 되고 한 9.2%인가 그런데 저쪽 충청도로 가면 시골로 가면 어떤 동네는 72살 되신 분이 경로당에 안 가거든요. 왜 안 가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거기 가서 지금 주전자 들고 심부름하면 되겠냐고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막 30%가 넘어요. 성양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전체 인구 중에 30%가 있고 또 저 금요, 서천, 태안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충남에 있을 때 제가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10사람 중에 4분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다고 그래갖고 어르신들 교통사고 예방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작년에 충남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제일 많이 줄여갖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줄여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 대전에 와보니까 대전은 꼴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충남보다 더 많은 10분이 들어가시면 다 현장 가까이 무려 48%가 어르신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그래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횡단보도 이렇게 있는 데를 건너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사실 귀찮잖아요. 젊은 저도 어떤 때는 귀찮아서 무단 횡단할 때는 솔직히 있는데 어르신들이 얼마나 귀찮은지. 그러니까 그냥 무단 횡단하시고 있는데 절반 작년에 우리 대전에서 121분이 돌아가셨는데 60명 가까이가 어르신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횡단보도로 좀 건너시려고 그러면 아이고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아니 근데 당신은 살 만큼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 그죠? 또 운전에다가 이렇게 사고 내서 한 사람도 징역해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횡단보도를 꼭 좀 건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횡단보도로 건너시지 말라고 저희가 중앙분리대를 해놔요. 이렇게 중앙에 못 건너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또 어떤 할아버지들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게 워낙 또 길거든. 낡아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다 자전거를 이렇게 밀어넣어요.
밀어놓고 당신은 그 위로 넘어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아마 우리 대전은 작년에 뭐 16명인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6월달까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7분밖에 안 들어가시는데 단 한 분이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생명은 귀한 거죠. 귀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억울하게 100살 전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횡단보도 좀 이렇게 변호사한테 이렇게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보면 또 이해도 돼요. 저도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건너시는데 차가 오는 게 안 보이느냐? 어르신들은 잘 안 보이고 옛날 생각만 하고 저 차 올 동안 내가 이렇게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낮에도 자동차 다 불을 켜고 다니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불을 전부 다 켜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잘 안 되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또 큰 손자 운전하고 다니는 손자가 있으면 낮에도 불 켜고 다니면 그 사고가 덜 난다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해주실 거죠? 네. 그거 나중에 물어봐서 안 하신 분 잡아갈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노인의 사무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이 있다든지 이런 게 대전 시내에 저희가 파악한 게 208군데예요. 어르신들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 장소. 그래서 이게 시로가 짧아갖고 어른들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걸으면 숨이 차요. 그죠? 숨이 차고 한때끼 묶었는데 또 이렇게 하면은 아주 못된 놈들은 또 지나가면서 핀잔하고 이렇게 문 열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시로 주기로 이렇게 횡단보도를 연장도 하고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일일이 다 점검을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고 또 이런 노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주변은 전부 저희가 보호구역으로 어르신들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바닥에도 여기는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글자로 써서 운전자들이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어르신들 보면 약장사들 어디, 벌써 훑는 거 보니까 갔다 오면 박정희 대통령 거기 한번 가자. 유경수 여사 태어난 데 한번 가보자. 뭐 청남대 가보자. 저쪽 어디 해서 관광시켜준다고 해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면 그냥 오느냐. 제가 오늘 사실은 점심을 대덕구 노인회 거기에서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해서 거기서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동부노인회에서 여기 강의가 있기 때문에 긴 줄 알고 거기서 갔는데 대덕구 노인회에서 밥 먹다가 왔어요. 거기서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거기도 제가 경찰서 여기 총장 부임해서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말씀을 하셔. 우리 회원분들이 어디 놀러가자고 해서 같이 놀러갔는데 17분이 몸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신경통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전기 장판을 샀는데 요만하다 이거예요. 당시 혼자밖에 모르셨는데 그걸 얼마 주고 샀느냐? 45만원씩 주고 샀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가게가 한 7, 8만원이면 살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 수사를 해라. 수사를 하는데 만약에 돈을 다 환불을 해주고 물건을 가져가면 처벌하지 말고 그렇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든지 돈 안 돌려준다 그러면 제가 처벌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7분 다 돌려봤는데 다 돌려봤고 근데 문제는 저희 어머니도 사요. 저희 어머니도 사는데 그 이제 경로당에 가서 사업 보시는데 집에서 이제 모시고 있는 형이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야. 한 번 이제 제가 갔는데 저는 가면 이제 어머니 방에 삽니다. 어머니 방에 자는데
얘 애비야 잠깐 불 좀 켜봐라 그래. 불을 켰어요. 그랬더니 뭐 농밑에서 뭘 꺼내. 그러더니 보니까 티인데 옷인데 등원에 맨 시간 뭐 고무가 조금씩 달렸어요. 근데 얘 애비야 이게 남자들한테 좋다더라. 그러면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왜 알았어요 하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을 먹으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런 거 사시지 말라고 이거 다 가짜고 효과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삐져요. 당신은 아들을 위해서 사왔는데 그 다음에 그런 거 사오는 거 싫어하는 형하고 형수가 거기 있는데 얘기를 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조카가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아버지거든요. 왜? 작은아버지가요 할머니 용돈 얼마 드렸든지 간에 어디다 쓰시는지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안 드리는 게 나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얘 같이 사니까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을 안 해요. 저는 불효자가 돼가지고 그런 마음도 모르고 저만 잘났다고 그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야기를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아이들의 심성이 참 똑바로입니다. 부모들은 지 자식 공부 잘해야 되고 똑바로 해야 되고 하니까 맨날 혼났네요. 응? 밥 먹어서 빨리 이빨 닦아라, 바깥에 갔다 오면 손 닦아라, 신발 똑바로 벗어나라, 네 방에 들어가면 이게 뭐냐, 공부 전교에서 반에서 1등해도 전교에서 1등해야지 이거만 이게 공부냐. 애들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같이 하고 삐뚤어지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든지 다 감싸주시고 그죠? 그리고 키워봤기 때문에 내가 아마 내 자식한테 욕심을 부려봐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이미 다 통달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따뜻하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아이들이 정말 심성도 착해지고 어른들도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충남 청량할 때는 그런 가짜 건강식품 또 이런 거 가짜 뭐 몸에 좋다 신발 전기장판 이런 걸 단정을 했어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증상이 다 똑같아요. 네? 아무리 건강하신다 하더라도 기운 없으신 거 마찬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시면 어찌어찌하신 거 마찬가지고 무릎 아프시고 허리 아프시고 다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팔아먹는데 2만원짜리 갖다가 20만원 여러분들 저기 내가 2만원 낼 테니까 20만원 내놓으세요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물건을 그걸 사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속한 것이 피해자가 몇 명이냐 제가 충남 경찰 청장할 때 단속을 해서 보니까 18,95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확인해서 일일이 확인해서 처벌을 하는데 경찰이 확인을 못한 걸 치면 한 10배는 될 거예요. 한 제가 볼 때 20만 명은 사신 것 같아요, 충남에. 그래서 그걸 싹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그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사신 어르신들이 나도 그거 샀어요 하고 이렇게 진술을 해줘야 되는데 경찰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서 그거 사셨죠? 와서 우리 조사 좀 한번 이렇게 좀 처벌하려면 필요하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된다고. 응? 그거 왜 됐냐고. 그놈들이 나한테 30만원, 40만원 뺏어간 거 맞다 이거. 사기친 거 나도 뒤늦게 보니까 이거 먹어도 좋다고 해서 뭐 한 달씩 먹었는데 기운도 안 나고 이거 뭐 맹탕이더라. 응? 그리고 뭐 전기장판 이거 뭐 어깨 안 쓰신다고 해서 해봤는데 효과도 없더라. 써본 거 맞다. 근데 내 새끼보다 낫다 이거. 어떤 놈이 나한테 그렇게 붙어가지고 어머니 아버니 해오면서 그렇게 잘해주는 내 새끼거든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 이제 보면은 또 어떤 집은 막 싸워요. 아까 저희 집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젊으니까 알잖아요. 그런 거 사시지 마라. 왜 사시냐 그러면 어른들이 또 이제 부하가 치기잖아요. 애기가 이러면 참 근력 좀 한번 써보려고 그거 40만원씩 샀는데 그게 뭐 그렇게 아까워서 자꾸 이러냐 해가지고 또 어르신하고 자식들하고 싸워서 갈등이에요. 저희도 여기 와서 지금 제가 단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 단속을 했는데
제가 다 집계는 안 내면 여기도 우리 대전도 200억이 넘어가요. 피해액이.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게 들어오면 절대 사시지 마라. 그런 게 있으면 신고를 해주시면 경찰에서 오히려 그런 걸 신고해 주신 분한테 30만 원에서 만 원, 100만 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자식들한테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아픈 게 없고 또 병원 갈 돈도 없고 자식들은 잘 안 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대전 충남이요 노인들 이렇게 자살하는 게 전국에서 1등입니다. 전국에서 그 제일 많이 자살하고 그 불교를 믿던 천주교를 믿던 교회를 다니는 자살하는 사람은 극락이나 천당을 못 가야 되니까 자살하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자살하시지 않도록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번씩 좀 이렇게 방문도 해주시고 우리 이제 아이들 때문에 지금 학생들 학교폭력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면 그런 분들을 경찰에 이렇게 찾아가서 말벗도 대드리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충남에서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경찰이 지나다니면서 시민을 보면 저기 도둑놈인지 수배자인지 요거만 봤는데 어르신들을 이렇게 잘 모시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경찰관의 눈에 어르신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말벗도 해드리고 이러는데 한 번은 충남 서산입니다. 서산인데 그 어르신이 83살 되신 할아버지인데 작년에 그 태풍 불고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근데 혼자 그 비 맞아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근데 밤에 가니까 뭐 앞에 불도 없고 깜깜하고 아마 자칫하면 차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들어가요. 우리 경찰관이 가다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죠. 왜 지금 이 깜깜한데 불도 안 켜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도로 한복판으로 가시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뭐 25리를 오신 거예요. 10km를. 오셨는데 옛날 생각하고 내가 분명히 그 산소자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찾다 못 찾고 다른 점을 비는 오고 그 이제 집에 가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경찰관이 순찰차에 타시라고 하면 경찰관이 비를 쫙 다 맞아가면서 이렇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한 분은 100살 되신 분인데 가보니까 그 겨울에 추운데도 이 전기장판은 못 키고 추운데 그렇게 사실 100살입니다. 그 이제 보니까 마루 한쪽에 편지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 경찰관이 여쭤본 거예요. 저거 뭐냐고. 저거 편지인데 내가 까막눈이 돼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놔뒀다. 그러니까 우리 새끼들이 우리 집에 안 오니까 동네 사람들도 우리 집에 안 온다. 인식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찰관이 뜯어보니까 할아버지는 뭐냐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됐으니까 연사무소 나와서 신청을 하면 혜택을 드리고 전기세도 이렇게 깎아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가서 신청해드리고 이제 전기장판 마음대로 쓰시고 이렇게 하나 그랬는데 그게 2월달인데 제가 한 6월달쯤 돼갖고 그 할아버지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들어가서 좀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한 분이 이제 공주에서 불이 났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할머니가 틀리지 말라고 틈틈이 돈을 모아서 우리 할머니들 은행에서 나가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서랍 속에 틈틈이 해서 135만 원을 이렇게 현금으로 모아놓은 그래서 조금 날랑 풀리면 이제 가서 그 치과에 가서 TV를 하겠다고 했는데 불이 나고 그게 홀랑 다 타버렸어요. 이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막 울어요. 우리 경찰관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TV 하려고 135만 원을 서랍이 있어 넣어놨는데 그거까지 다 홀랑 타버렸대요. 그래갖고 저희가 한나절 동안 거기를 그 잿더미를 다 찾아가지고 돈의 흔적을 찾았대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돈이 10,000원짜리면 반만 타면 5,000원밖에 안 돼요. 이게 한국은행에 가지고 가는. 왜냐면 돈 반을 찢어갖고 이쪽 조금 끄시려고 이쪽 끄시려고 2만원 탔다고 하면서 2만원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은 것만 주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거짓말 하겠냐. 이 할머니가 퇴교하려고 135만원이면 뭐 하는 건데, 저기 좀 바꿔주라. 그랬더니, 경찰관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35만원을 그대로 다 현찰로 다시 깨끗한 돈으로 바꿔줬습니다. 확실히 법원 의회가 수준이 높아. 딴 데 가면 이런 얘기로 박수 안 치는 거야. 그래서, 그 할머니 이제 제가 어디가 나중에 한번 안부를 물었더니 이제 복지시설에 할머니들 사실 복지시설에 거기 들어갔다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또 어른들 잘 모시고 사고 없도록 이렇게 시설도 개선하고 어린이들 자주 찾아뵙고 우리 여기 관할하는 전임 모용대 부장님이나 지금 박세호 부장님이나 두 분 다 아마 어르신들 잘 모시고 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부터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이렇게 공경하고 그런 자세로 이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와서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관리해 주신 총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드릴 음료수 총장님이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내용을 기념사진 하나 촬영해서 드립니다. 요거 드릴 때 큰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오시면서요, 어르신들의 스트레스도 해소하시고 흥겨운 시간 되시라고 경찰 밴드 여러분들이 오늘 즐거운 음악이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